호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여친과 단 둘이서만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던 나는 깊은 밤 차를 끌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들어왔다. 어느 정도 깊이 들어왔다 싶었던 나는 차를 세웠고 그 순간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와 함께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로 옆 창문을 바라보니 차창에 맨발로 서 있는 창백한 여자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창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기괴한 표정으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피를 흘리는 입으로 그녀는 말했다. 열어줘. 그녀가 차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귀신 같은 그녀의 모습에 무서워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차를 돌려 도망쳐 나왔다. 하지만 이튿날 TV 아침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실종되었던 여자아이가 오늘 새벽 산속에서 유괴범에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어제 봤던 아이가 귀신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차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구나.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외박 한 번 한 적 없었던 남편이 그날따라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아내는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깐 잠에 들었습니다. 꿈엔 남편이 나왔습니다. 꿈속 남편이 말했죠. 내가 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그 순간 아내는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순 없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누군가 싶어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았고 화면엔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어주려 했던 순간 꿈속 남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아내는 머뭇거렸고 그 순간 미친듯이 초인종이 울리며 문을 열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아내는 무서웠지만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다음날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았을 때 그곳엔 남편의 머리만 잘려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엔 피로 다음과 같이 써져 있었습니다. 똑똑하군. 그렇습니다. 살인마는 남편의 머리를 잘라 들이밀고 초인종을 눌렀던 것입니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제가 초등학생 때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묘지였던 곳을 밀어버리고 지은 아파트였던지라 강남치고는 가격이 매우 쌌던 아파트였죠. 그래서인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당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헛소리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남자는 대부분 샤워할 때 머리를 서서 감잖아요. 그날도 제가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자꾸 목 부분이 간지러운 겁니다. 샴푸를 뿌려놔서 눈도 못 뜨겠고 그냥 눈 감은 채로 목 부분을 긁다가 계속 간지러운 느낌이 안 가시길래 대충 물을 뿌리고 눈을 떴는데 어깨와 목 주변에 좋기 25cm는 되어 보이는 엄청 긴 여자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는 겁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냥 그날은 샤워기에 붙어있던 엄마 머리카락이 붙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였습니다. 제가 샤워를 할 때마다 눈을 잠깐 감았다 뜨기만 하면 목덜미에 머리카락이 붙어있고 그게 너무 무서웠던 저는 눈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혹시 또 머리카락이 붙어있을까봐요. 그러던 어느 날 물로 샴푸를 씻어내다가 실수로 눈에 샴푸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죠. 무서운 마음에 샴푸도 못 씻어내고 눈을 바로 부릅 떴는데 그 순간 저는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 뒤에서 거울을 통해 저를 보고 웃고 있던 긴 생머리의 여인을요. 짧고 무서운 이야기. 나는 꿈을 꾸다가 그게 꿈이란 걸 깨닫는 일이 종종 있다. 즉 가끔 나는 자각몽을 꾸는데 그날은 꿈에서 놀이공원 같은 곳에 있었던 날이었다. 거기서 나는 장난감 기차 같은 것을 타게 되었는데 같이 타있던 두 남녀의 안색이 모두 안 좋았었다. 기차가 한참을 달리고 있을 무렵 기묘한 차내 방송이 흘렀다. 다음은 싱싱한 회 만들기. 회 만들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기차의 제일 마지막 좌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조그마한 크기의 사람처럼 생긴 것들이 남자에게 달라붙어 남자의 몸을 방송에서 나왔던 것 그대로 싱싱한 회로 만들고 있었다. 산채로 죽지 않게끔만 잘라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잔인한 광경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다는 듯 침착함을 유지하던 여자. 한편 바로 다음 차내 방송이 나왔다. 다음은 도려내기. 이번엔 그 남자와 나 사이에 앉아있던 여자 차례였다.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사람 같은 것이 달라붙어 여자의 눈, 코, 입을 톱니 모양의 가위 같은 것으로 도려내버리고 있었다. 나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지만 이게 꿈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나를 지목하는 차내 방송이 나오기 전에 꿈에서 깨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차례. 방송은 다진 고기였다. 나는 꿈에서 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왠지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고기를 다지는 전동기구가
몸의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순간, 그 순간 나는 겨우 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4년 후 완전히 이 꿈을 잊어갈 때쯤 무렵 나는 다시 악몽을 꾸었다. 그날 밤 이전에 꿨던 꿈과 똑같은 꿈이 다진 고기 장면에서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다시 나는 꿈으로부터 깨기 위해 발버둥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기 가는 기계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렇게 꿈에서 막 깨어나 무서움에 떨고 있을 무렵 나의 귀 속에 꿈속에서와 같은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또 도망치세요. 다음에 왔을 때는 마지막이에요. 짧고 무서운 이야기. 한 여자가 어느 폭풍우 몰아치는 밤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따라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최근 여자 운전자만을 습격하는 연쇄 살인마가 있다는 뉴스가 한창 들려오던 때여서 그런지 더더욱 찝찝했다. 여자는 애써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긴 어려웠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인적 없는 길가에서 여자는 외딴 주유소를 발견했다. 마침 자동차는 연료가 부족했던 터라 여자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다. 주유소 주인은 말없이 차에 기름을 채워줬는데 표정과 눈빛이 좀 이상했다. 주유소 주인은 여자를 보며 조심스럽게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작게 손짓했다. 그러나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여자는 더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기름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마침내 주유소 주인은 여자의 팔목을 덥석 잡더니 강제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여자는 간신히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다. 여자는 생각했다. 저 주유소 주인이 연쇄살인마였을지도 몰라. 그 순간 주유소 주인의 절규 소리가 들렸다. 안 돼! 차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있단 말이야. 어쩌면 연쇄살인마는 주유소 주인이 아니라 내 차 뒷자리에... 한 택시기사가 어느 음산한 날 도쿄 시내를 돌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검은 옷의 여자가 택시를 세웠다. 여자 손님은 먼 숲길까지 운전을 부탁했고 택시기사는 돈이 되겠다 싶어 손님이 말하는 대로 길을 따라갔다. 한참을 달렸을까? 불길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는 어느새 외딴 숲길에 통과하고 있었다. 오랜 운전 때문에 택시기사는 졸음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낯선 숲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겨우겨우 지나가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그러다가 문득 백밀러로 손님은 잘 계신가 살펴보았다. 손님이 보이지 않았다. 놀란 기사는 손님을 찾기 위해 택시를 세웠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택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택시기사는 낭떠러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귓가에 손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쉽다. 죽어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그녀가 일반 손님이 아닌 날 죽이러 온 악마였다는 것을. 짧고 무서운 이야기. 한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무서움을 느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는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자 다음날 엄마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아이를 마중 나와 기다려 주었다. 엄마를 본 아이는 몹시 반가워하며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좋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고 아이는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자 엄마가 나를 불렀다. 아직도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한 남자가 무슨 괴로운 일이라도 있었던 듯 미친 듯이 술을 먹고 동네 개천가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몇 시간 후 잠에서 깨었을 때 그 남자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개천엔 놀랍게도 아름다운 인어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지만 남자는 그 인어의 사랑스러운 얼굴에 반해버렸고 결국 남자는 허겁지겁 인어를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커다란 수조에 물을 받아 인어를 집어넣었다. 인어는 수조에 물이 출렁이는 것에 따라 부드럽게 몸이 움직였다. 남자는 자신이 인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만큼 남자는 사랑하는 인어가 잘못될까봐 걱정되었다. 사람들이 인어가 있는 것을 알면 언론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시끄러워질 것이고 과학자들이 인어를 잡아가 실험을 하거나 해부를 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상만 해도 남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널 지켜줄게. 그날로 남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는 오로지 수조 속 인어 앞을 지키며
그녀를 하염없이 바라만 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는 점점 초췌해져 갔다. 자꾸만 누군가 자기 집 주변을 맴돌며 인어를 노리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불안해져서 잠도 자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형사들이 남자를 발견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8일째 되던 날이었다. 수조에는 남자의 아내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으며 남자는 몹시 수척해진 모습으로 정신이 나간 듯 오직 수조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 그가 봤던 인어는 사실 자신이 살해에 개천해버렸던 아내를 정신이 이상해져 착각했던 것이었다. 결국 그는 그렇게 경찰에 체포되었다.